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목할 트렌드를 살펴보고 그 트렌드에 담긴 의미와 방향, 기회를 생각해보는 위클리 트렌드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 휴가 어디로 가실 건가요? 휴가 가긴 하실 거죠? 해외여행 갈까? 오랜만에 한 2년여간 못 나갔던 사람들, 올여름에는 해외여행 가겠다 이런 사람들 사실 많죠. 온라인에서 여기저기 직장인들 사람들 대상으로 이번 여름 휴가 어디로 갈 거냐, 해외 갈 거냐 이런 조사 많이 해보는데요. 해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가겠다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한 2년여간 거의 못 나갔었으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여행, 관광 이런 수요가 올 여름을 기반으로 확 회복될 거다 이런 예측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달 6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국제선 여객수, 여행 간 사람, 국제선 타고 나간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인데요. 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들으니까 엄청 많다 느껴지죠. 물론 작년 6월에 비한 2021년 6월에 비하면 한 5배쯤 늘었어요. 많이 늘었죠. 근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 6월 정도면요. 한 달에 한 500만 명대 나갔으니까요. 지금 100만 명이 큰 숫자처럼 보여도 코로나 이전과 비하면 여전히 굉장히 적죠. 이게 7월, 8월 이때 되면 점점 회복 많이 되겠죠. 여름 휴가 앞두고 여행 수요가 폭증할 거고 그런데요. 비용이 좀 다릅니다. 코로나 이전과 확실히 가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7월 기준으로 7월 달에 출국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인천하고 뉴욕하고의 노선 왕복 항공권이 300만 원대죠. 320에서 330만 원대 정도. 이게 코로나 이전까지 2019년으로 보면 한 2배쯤 는 겁니다. 유럽 노선도 비슷해요. 인천 파리 왕복도 지금 한 200만 원 한 중반에서 350만 원대까지. 그리고 이것도 코로나 이전에는 한 150에서 한 200 사이였었으니까 확실히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게 된 이유, 우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적죠. 국제선 운항 횟수, 이게 항공사들이 마음대로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019년 당시에는 국제선이 일주일에 4,770편 정도가 정기 운항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5월에는 일주일에 532회. 적죠, 엄청. 그리고 6월에 좀 늘렸는데 그래도 762회. 그러니까 아직 2019년 당시에 일주일에 4,700편씩 나가는 거에 비하면 한참 적습니다. 나가겠다는 사람들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비행기 숫자는 좀 적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죠. 여기다가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유류 할증료라는 게 있잖아요. 유류 할증료가 지금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항공권 가격 영향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베케이션, 그러니까 휴가 가는 베케이션에다가 인플레이션을 합쳐가지고 베케플레이션 이런 말도 누가 만들어놨던데 이게 여행과 관광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팬데믹이 지금 좀 끝나는 분위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여행에 관심도 많고 해외 관심 생겼는데 막상 이걸 굉장히 많은 돈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생기는 건 거죠. 코로나 이전에 생각했던 그 가격 갖고는 못 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막상 가려고 계획했다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거 안 되겠는데 이번 여름 여행 안 가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 좀 생기기도 하는데 확실히 여행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가격도 높고 그 다음에 공급량이 너무 적다. 이것도 한번 생각할 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일본이 지난 2년여간 해외 입국자 제한을 했었잖아요. 그걸 6월 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는 방침을 최근에 발표를 했죠. 6월 10일부터는 이 단체 관광이 관광 목적의 입국이 허용되죠. 그 전까지는 관광이 아니고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만 들어왔다면 이걸 좀 바꿔서 관광을 시켜주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관광 목적의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 그러니까 모든 국가에 그런 건 아니고요. 허용하는 국가
미국, 영국, 중국, 대만, 캐나다, 한국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입국할 때 이 코로나 검사도 면제를 시켜주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도 여기 검사 면제 국가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좋아하던 대표적인 여행지 중에 하나죠. 가깝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해외여행 중에서는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6월 10일부터 단체 관광이 입국이 허용이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 한 7월 중순부터 7월쯤부터는 아마 일본 여행 수요가 거의 정상화될 거다, 이렇게 관광업계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어졌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일본의 엔화 가치가 20년간 최저치 정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본에서 여행하면서 돈 쓰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하고의 그 반감, 2019년이죠. 2019년에 노재팬 운동 이게 벌어지기 시작해서, 물론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사그라들긴 했지만 여전히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기도 해서, 과연 6월에 단체 관광 시작되고 7월부터 정상화가 됐을 때 일본에 여행 가는 사람 수요가 얼마나 많아질 건지, 그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것도 한번 지켜볼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 리오프닝이라고 그러죠. 경기가 재개되는, 경기활동 재개되는, 올 초부터 리오프닝 관련되는 이 기업들, 주식도 관심 많았죠. 여행업계, 항공업계, 의료업계 등에서 우리가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되어서 과거처럼 거리두기 하지 않고 이게 다 풀려가지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있었을 때, 그랬을 때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런 영역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기업의 주식을 많이 샀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리오프닝이 주식시장에서 테마주를 득세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거 최근 많이 내렸죠. 물론 리오프닝 얘기 나온 지가 올해 되기 전부터도 계속 나왔어서 이미 그 전부터 선 반영되어서 올랐던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떨어진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이 과연 진짜 이렇게 될까도 사실 살짝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리오프닝 관련되는 건 우리가 일상의 필수 소비재는 아닙니다. 여행도 그렇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가거나 옷을 사거나 이런 게,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거 음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상태가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라서, 한 2년여간 사람들이 돈을 안 써서 저축이 늘고 2년간 못 쓴 걸 이번에 한 번에 몰아서 더 쓰겠다, 이런 것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긴 했었지만, 막상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을 거다라는 해석도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뿐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이런 흐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인플레이션도 심하죠. 인플레이션이 심한 이런 상태에서 이미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되는 소비가 생각보다 많아질까? 이것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팬데믹은 끝날 거고 엔데믹 시대가 올 건데, 엔데믹 시대의 사람들, 여행에 대한 부분이며 패션에 대한 부분이며 우리 일상에서 썼던 그 돈들 다시 조금 더 쓰기 시작할 텐데,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도 봐야 될 거고, 특히나 이제 여름 휴가 곧 다가오는데 올해 여름 휴가는 과연 어떻게 보낼지, 이 여름 휴가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고 그 기회가 얼마나 커질 거고, 그동안 2년여간 움츠렸던 여행 관광업계가 어떤 기회를 가져갈지, 그리고 국내 여행에서는 또 어떤 기회가 있을지, 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비용 수준이 2019년 이전보다 얼마나 많이 높아질지, 이런 걸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